때로는요, 정말 위대한 여정은 거친 야생이 아니라 조용한 방안, 어떤 한 사람의 꿈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이 대단한 여정의 출발점이 놀랍게도 뜨거운 열대지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작가 H.G. 모잔스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1910년 뉴욕의 서재에 있었어요. 창밖에서 혹한과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정반대의 세상, 그러니까 태양이 자결하는 땅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꿈이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야망이 담겨 있었죠. 그건 바로 수세기 전에 신대륙을 탐험했던 스페인 정복자들, 콘키스타도르의 길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의 여정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 이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모잔스의 여정은 스페인 정복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곳, 카리브해에서 막을 올리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과거의 영광,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깊은 상처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작가가 왜 그렇게 이 시대에 매료됐는지 알 수 있죠.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유럽 도시가 된 산토도밍고, 멕시코 정복이라는 거대한 야망이 시작된 아바나, 그리고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에 세워진 보고타까지. 이 도시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한 시대의 운명을 바꿔버린 역사의 거대한 무대였던 겁니다. 무잔스한테 이 도시들은 그냥 오래된 유적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때 총독의 궁정이 위용을 떨쳤던 산토도밍고에서 그는 이제 빛바랜 영광만 남은 애처로운 그림을 봅니다. 그의 눈에 이 폐허들은 말은 없었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채 여전히 숨쉬는 공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여정이 단순히 정복의 영광만 쫓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작가는 그 빛나는 역사 뒤에 가려진 어두운 진실 또한 똑바로 마주합니다. 바로 이 인용문서럼요. 당시 원주민의 편에 서서 정복의 잔혹함을 고발했던 성직자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의 목소리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거죠. 이 역사는 결코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 자, 이제 여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카리브해를 떠나서 전설과 현실이 충돌하는 아마존 분지 깊숙한 곳, 오리노코 강으로 향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초창기 유럽 탐험가들 기록을 보면요. 오리노코 사람들을 나무 위에서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초기 기록들을 보면요. 정말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로 가득해요. 돌을 얹어도 닿지 않을 만큼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산다거나 농사는 전혀 안 짓고 오직 자연이 주는 것만으로 살아간다거나 심지어 부족 전체가 단 하나의 야자수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얘기까지 있었죠. 이런 신비로운 전설들이 수세기 동안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잔스가 직접 가서 본 현실은 어땠을까요? 전설과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그가 본 건 황량한 늪이 아니라 아주 비옥한 토양과 잘 가꿔진 원주민들의 농장이 펼쳐진 대단히 풍요로운 정원이었어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환상이 생생한 현실 앞에서 힘을 잃는 순간이었죠. 그가 본 진짜 모습은 전설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경이로웠습니다. 거친 강을 떠난 여정은 이제 콜롬비아의 심장부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잔스는 한 나라 안에 공존한다고는 믿기 힘든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얼굴과 마주하게 되죠. 한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광활한 평원을 누비는 거친 카우보이, 야네로, 말과 창, 그리고 해목만 있으면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들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남미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수도 보고타의 세련된 시민, 보고타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종 난초의 소박한 아름다움보다는 유럽에서 수입한 화려한 장미를 더 사랑하죠.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나 다른 두 세계가 공존하는 모습에 모잔스는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수천 마일을 여행한 작가는 이제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 비친 이 땅은요, 정말 잠자고 있는 거인, 바로 그 자체였어요. 어딜 가나 경이로울 정도로 비옥한 땅, 상상조차 힘든 가치의 광물, 수백만 마리 소를 키우고도 남을 목초지, 그리고 끝없는 원시림까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넓은 땅인데 인구는 당시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보다도 적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 잠재력을 깨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 거인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수천 마일을 여행한 모잔스는 그 답을 리더십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사람들에게 이름으로만 듣던 문명의 축복을 안겨줄 강력한 인물이 절실하다고 결론 내렸죠. 이게 바로 100여 년 전 한 탐험가가 내린 냉철한 진단이었습니다. 모잔스의 여정은 벌써 100년도 더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졌던 이 질문은 이상하게도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가 보았던 그 무한한 잠재력은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 과연 실현되었을까요? 이 오래된 여행기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